자,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보석이 허가가 돼서 석방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진상 씨의 재판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어제 법정에서 고함이 오고 가고 아주 좀 분위기가 살벌했던 모양입니다. 어제의 법정 속으로 저와 함께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정진상 씨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특가법상 뇌물,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로부터 2억 4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 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 어제 재판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정진상 씨는 구속이 됐다가 지난달 21일에 보석으로 풀려났죠. 그리고 보석이 된 이후에 어제 첫 재판을 정진상 씨가 받은 겁니다. 자, 큰 틀의 이제 개요를 설명해 드렸고요. 정진상 씨의 그간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5개월 만에 석방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8억 약정 의혹은 부인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그건 따로 보석 후의 첫 공판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인서 씨랑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지 간단한 자, 어제 법정에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2014년 4월과 2019년 9월에 정진상 씨 집에서 내가 직접 정진상 씨에게 뇌물,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이 좀 따져 물은 거예요. 유동규 씨한테. 돈의 출처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쇼핑백에 그대로 전달한 것 맞습니까? 정진상 씨 집에서 돈을 줬다고요? 집 구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포장지 크기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동규 씨한테 따져 물었답니다. 김수경 교수님, 자, 궁금합니다. 쇼핑백에 돈을 전달을 했는지, 비닐봉지에 담아 돈을 전달했는지, 포장지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으나 이게 이번 정진상 씨의 뇌물 혐의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정진상 씨 측에서는 유동규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씨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계속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장지 크기가 얼마였냐, 그게 비닐봉지였냐, 쇼핑백이었냐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정진상 씨와 이렇게 되리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의형제까지 맺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죠. 비리가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가려주고 혹시 죄가 드러나더라도 자기는 막아주면 막아줬지 이거를 잘 기록해두거나 기억해뒀다가 수가 틀리면은 진술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유동규 씨의 기억이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러 번 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막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줬던 거랑 저저번에 줬던 거랑 그때는 비닐봉지였나 쇼핑백이었나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정진상 씨 측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하고 힘든 마음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죄를 막아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결국 꼬리를 자르면서 네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라. 나는 결백하다라고 나오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유동규 씨 측에서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도 나왔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자,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유동규 씨, 정진상 씨한테 쇼핑백에 담아서 돈 줬습니까? 아니면 비닐봉지에 담아줬습니까? 돈 줄 때 포장지 크기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2014년 4월에 일단 뇌물을 준 것도 지금 이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9년 전이네요. 자, 그러면 유동규 씨가 예를 들어서 쇼핑백에 돈을 담아 줬는데 예를 들면 비닐봉지라고 예를 들어서 잘못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김현주 대변인님, 이게 설사 잘못 얘기하면은 정진상 씨가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유동규 씨가 검찰 측의 질문에 응답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그 정진상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되는 처지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예. 사실상 조금 전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유동규 씨가 무척 많은 증언들을 하고 언론과 접촉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를 재판부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가 그간에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혹은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조금 다혈질이랄까? 다혈질. 예, 어허. 굉장히 좀 감정에 이게 차분하기보다는 본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좀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어제 상당히 그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정진상 씨 측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조작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 주작을 이야기한다든가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측과 짜고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야라고 공세를 취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참지 못하고 막 큰 소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는 이제 큰 그림에서 이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건 무슨 쇼핑백에 담겨 있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동규 씨가 이렇게 흥분하고 큰 소리를 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그간의 신빙성이 없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구나라고 과연 판단을 할지 내지는 그에 비해서 지나치게 침착한 정진상 씨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침착하구나라고 판단할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몫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아주 그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로부터 2억 4천 정도의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 부분이겠죠. 그 뇌물이 뭐 쇼핑백에 전달이 됐는지 비닐 봉지에 전달이 됐는지 포장지 크기가 뭐 이만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닐 텐데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판사들께서 하나하나 판단을 하겠죠.